네, 루이님, 타니아빠님, 러브님, 현금 10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인 과세 유예 청원 뜬 거 다들 들어가셔서 동의하셔도 좋겠고, 동의하셔야겠죠. 네, 진짜 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폭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 코인 과세 하네 안 하네 이런 거에 지금 발목 잡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정치적인 환경이에요. 네, 여야 모두 다 진짜 대갈통들이 다 비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답답한데 뭐 암튼 네, 저희는 또 파트 2 이어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뭐 아직 멀었지만 알트들이 대체로 잘 움직여주고 있고 사실상의 순환매 양상도 적극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참 좋다. 뭐 그렇다고 막 단기간에 하루 이틀 안에 갑자기 막 다 폭등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건 이제 조금 다 아시잖아요. 아실 거고 한 몇 달에 걸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포인트 지점이 있다. 그래서 연말 연시 잘 거치면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그 정도 흐름이 나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 정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자 알트 시즌 인덱스는 3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소셜 미디어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 인수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진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세상이 참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트럼프 소셜 미디어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를 인수했을 때 최종적인 우리의 관심 포인트를 짚어보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벡트는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 그룹이죠. ICE 산하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커스터디 플랫폼. 그러니까 벡트의 모회사가 ICE고 ICE의 모회사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뉴욕 증권 거래소죠.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벡트를 인수하려고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 전폭적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정치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도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 트럼프의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국가 전략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푸시를 할 거고 경제적인 환경에서도 실물 경제 상황에서도 이 벡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예 사들여서 트럼프 미디어 그룹에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상당히 재미있고 참 흥미로운 그런 전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플러스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 시스템에 더 쉽게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진짜 SEC 위원장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아바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고 그게 준비된 사람을 아마 지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도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이 흥분한 거잖아요. 흥분하고 있고 너무 흥분해서 이제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제 미국주도 암호화폐 시장 강화, 그러니까 정책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의 주도권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트럼프 회사까지 지금 등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세계 최대 거래소 ICE가 소유한 벡트를 트럼프 기업이 인수를 하면 미국 중심의 암호화폐 시장 주도권이 강화된다, 강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등 경쟁 국가의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과 대립구도를 상정한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는 CBDC 안 해, 이건 빅브라더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차별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거 되게 공격 재료가 될 거예요. 민주당에서 뭐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 재료가 될 건데, 어쨌든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바라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부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는, 벡트가 거래 지원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어떤 것들이 있나를 살펴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지점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16개,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16개 지금 거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랜드, 아발란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체인링크, 코스모스, 도치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페페, 폴카닷, 리플, 시바이누, 솔라나, 그리고 USD. 재밌죠? 이 16개가 지금 벡트 거래소에서 리스팅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를 인수하게 되면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 이제 또 분류가 될 거고, 그렇다라고 이게 다 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얘네들이 만약에 벡트를 트럼프 미디어가 인수를 하게 되면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마켓 메이커들이 장난칠 수 있는 대상이 되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더리움 클래식, 요즘에 어떤 흐름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본 지가 오래돼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폭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켓 메이커들이 장난질을 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벡트에 상장된 16개 종목들이 다 괜찮다라는 평을 대부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약간 준메이저급으로 보이는 종목들도 다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되는 종목들이라서 벡트를 트럼프 미디어, 소셜 미디어 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잡코인들 막 이상한 애들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기 있는 리스트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체로 조금 브랜드 네임이 있는 종목들이라서 대장들 플러스 준 메이저급들의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종목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알트 투자해볼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CP 캐피털은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의 영향으로 인해서 몇 달 안에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 주말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횡보를 한 반면 솔라나는 15일 기준으로 저점에서 약 17%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이 점차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주요 코인들이 큰 상승 이후에 조정에 들어가면 이익이 시가총액이 적은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현상이 자주 관측됐다. 전문 용어로 뭐다? 알트 순환매, 알트 시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곧 알트코인 무대의 막이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탑10 메이저들을 제외한 알트 시총 차트인데 월간 차트예요. 그런데 지금 2016년에서 17년 사이클을 딱 보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되게 흐름이 비슷해요. 저점 테스트하고 급등하고 살짝
축적을 거치면서 이제 폭등을 한 건데, 하고 리테스트 하면서 급등 나왔는데 1차 이 사이클 나와주고 지금 조정 받으면서 재축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가겠구나, 거의 똑같은 지금 흐름이 지금까지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도 2016년에서 2017년 사이클이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알트 불장이 나왔던 시기인데,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킹 솔로몬이라는 분석가는 XRP 월간 차트를 통해서 XRP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1달러 위에서 이번 달 월간 종가를 형성해주면 엄청난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는 역사적인 저항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수준에서 11월 월간 종가를 형성해 준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XRP 고래들은 이런 걸 다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조용히 4억 5천만 XRP 이상을 매집을 하면서 전체 공급량의 18% 수준 5억 2,600만 달러 규모를 지금 싹 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최대 규모의 고래 매집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래들의 움직임도 흥미롭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1.1달러 위에는 그렇게 저항이 많지 않다라는 게 2달러 그 다음이 3달러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정말 이번에는 이 역사적인 고점 여기까지 열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열려있는 거니까 쫙쫙 몇 달 동안 보여주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또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XRP 현물 ETF 이슈도 있고 소송 관련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면 3달러 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봉막스는 2시간 차트를 통해서 XRP가 페넌트 돌파에 근접하고 있다, 강세의 돌파를 하게 되면 3달러 위로 크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단기 차트를 통해서 3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단기에 3달러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소송과 ETF, XRP ETF, 이 굉장히 큰 어떤 이슈적인 재료가 들어와 줘야지 3달러 역사적인 고점 돌파, 이런 의미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그림 요즘에 많이 돌고 있죠. 드디어 이제 XRP가 세상을 덮치는 이런 상황, 막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지금 벌어질 것만 같은. 그래서 XRP 홀더분들 특히 또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그림들 보시면서 지금까지 또 이미 폭등이 엄청 의미 있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의미 있는 상황이시겠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 나름의 어떤 긍정적인 멘탈 케어 재료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 난립니다. 이 이미지 안에서 코인 3개가 생각이 나죠. 트럼프를 통해서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도치코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통해서 에이다 카르다노, 이 3개 코인이 딱 생각이 나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는 이 이미지까지 자기가 리트윗을 하면서 The 도치 파더, 나 도치 파더야, 갓파더, 이 대부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또 패러디를 하면서 도치 파더의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치코인이 뭔가 일이 벌어지려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진짜 뭔 일이 벌어지려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도 도치 얘기를 하네요. 도치코인 일간 차트를 보니까 오래된 주요 저항 영역에서 지금 지지선을 만들고 있다. 이 구간에서 안정화가 된 뒤에 돌파가 나오면 다른 민코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잘 지지 받아주고, 일론 머스크가 너무 띄우니까 진짜 뭔가 일이 벌어지려나,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도치코인 되게 민코인으로 시작은 했는데 정말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려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분석가 알리는 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수혜 종목인 것은 찰스 호스킨슨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급반등이 나왔고 거의 폭등했고 원화 기준으로 1,000원 돌파했으니까 폭등했고 지난 2주 동안 거래량이 297% 증가해서 225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에이다 홀더분들 되게 기쁘실 것 같아요. 네, 참 저는 에이다에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거 보면 너무 반갑게 느껴집니다. 찰스 호스킨슨 요즘에 신났죠? 암호화폐 규제 논의를 위해서 미국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헤데라 창립자 리몬 베어드와 함께 연락을 하기도 했다. 산업 리더들과의 협력이 규제 명확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사실 찰스 호스킨스는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감각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였잖아요. 그러다가 비탈릭 부테린과 갈등을 빚었던 것도 비즈니스 이슈 때문이었죠. 찰스 호스킨스는 비즈니스 모델로 이더리움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던 거고, 그래서 에이씨 더러워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에이다 만든 거잖아요. 그랬던 비즈니스 감각이 되게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미국 정계에 관련된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판을 만드는 것도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에이다가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지금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테마가 지금 AI 테마잖아요. 워낙 급격하게 또 폭등이 나왔던 테마였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순환매 관점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크래프 같은 약간 소형 AI 테마주도 기대감을 주는 약간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니엇 프로토콜, AI 테마에서 약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차하면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차트 움직임이 주간 차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 니어라는 특정 종목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래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AI 테마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 주간 차트잖아요. 지금 그래프도 주간 차트거든요. 주간 차트를 통해서 몇 주 뒤라는 거. 근데 몇 주 뒤면 사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트 시즌과 맞물려서 순환매가 펼쳐지면 AI 테마도 한번 의미 있게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AI 테마 위주로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니어, 뭐 패치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좀 아쉬웠던 종목들도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차트적으로도 보이고, 순환매라는 큰 어떤 틀 안에서도 잘 움직여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